1945년 4월 15일 아침 연합군 사령부에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영국군이 독일 북부의 한 캠프 가장자리에서 독일군과 접촉했습니다. 정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염병, 음식과 물 없이 수천 명의 포로들, 매장되지 않은 시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항복 합의만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첫 번째 군용 차량이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땅은 녹슨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통제 불능에 무너진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목소리, 감염 냄새, 시체들 사이에서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형체들로 가득 찬 캠프였습니다. 장교들은 이런 종류의 상황에 대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프로토콜도 없었습니다. 즉각적인 지시만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보고 행동하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은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장소가 어떻게 일상화될 수 있을까요? 문이 열렸다. 아무도 그들이 본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 영국 병사들이 마침내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이전에 보았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곳은 온통 시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부는 최근에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일부는 이미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땅은 진흙, 배설물, 인간의 잔해로 가득했습니다. 냄새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공기는 마치 썩은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숨을 쉬는 사람들은 살가죽만 남은 해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부는 죽은 자들 사이를 기어다녔습니다. 다른 일부는 그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자와 남자 모두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약했습니다.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해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는 그곳이 어떤 종류의 장소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용소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것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베르겐벨제는 단지 강제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물도, 음식도, 약도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 군의관은 전쟁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투 상처는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야위고 병들고 이가 들끓는 시신들 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열설사 또는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단순히 탈진으로 죽었습니다. 한 무리의 병사들이 막사 사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각 막사 안에는 훨씬 더 끔찍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누워 배설물로 뒤덮이고 옷도 입지 않은 사람들. 많은 이들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침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대는 벼룩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은 얼룩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악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질서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죽이도록 설계된 덫 같았습니다. 한 구석에서 그들은 시체를 다리 위에 얹고 앉아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시체가 그녀의 아들인지 여동생인지 친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녀가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곳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포로들은 말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한 명은 겨우 물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한 명은 단지 입을 가리켰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식량을 주려 했지만 그것 또한 실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먹은 후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일반 음식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굶주려서 어떤 음식이라도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영국군은 생존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너무 약해서 시체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움직이다가 몇 분 후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실제로 살아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구급차 등 모든 것을 데려오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수용소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좋은 도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싸우도록 훈련받았지 죽어가는 수천 명을 다루도록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용소에 남아있던 나치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일부는 구타당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연민은 없었습니다. 많은 영국 병사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SS는 며칠 전에 수용소를 버리고 더러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 제복을 입은 모든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한 영국 장교는 그의 일기에 베르겐 벨젠이 영혼 없는 곳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그곳에는 인간성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죽음의 공장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그 장면을 악몽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에서 깨어날 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국 촬영팀은 며칠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쌓여있는 시신들, 굶주린 아이들, 간신히 걸을 수 있는 여성들. 그 영상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나치 만행의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카메라는 냄새, 침묵, 두려움의 아주 작은 부분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한 촬영 기사는 벨젠 이후로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투, 폭격, 심지어 황폐해진 들판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죽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느리고 더럽고 무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영국군은 혼란을 정리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공동묘지가 파헤쳐졌습니다. 수천 구의 시신이 이름도 없이 관도 없이 던져졌습니다. 오직 시신뿐이었습니다. 하나씩. 일부 병사들은 삽질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그저 조용히 작업을 했습니다. 의식을 치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질병이 퍼지기 전에 수용소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모든 곳에 소독제를 뿌렸습니다. 옷, 매트리스, 널빤지를 태웠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이나 벼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티푸스는 이미 공기 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군의관들은 많은 영국군도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차분히 식사하지 못했습니다. 수용소는 해방자들에게도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가족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부는 편지를 썼지만 나중에 찢었습니다. 아내에게 죽은 아기를 보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하루 만에 1000명을 묻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의사는 수첩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전쟁에서 남자들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았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방치로 인해 어떻게 죽는지를 보았다. 그것이 더 나빴다. 군의관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들것을 사용하고 임시 진료 구역을 만들고 아직 생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포로들이 옮겨지는 순간 죽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일부 사례는 너무 심각해서 건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저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시간은 부족했고 자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한 하사는 아이를 들어 올리려다가 기절했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몸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가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한 구역으로 옮겨졌는데 모두 똑같이 약했고 모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용소의 다른 지역에서는 시체를 수습하기 위한 팀이 조직되었습니다. 삽, 갈고리, 심지어 밧줄도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시신은 너무 부패하여 들어 올리는 순간 부서졌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구토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천 구의 시신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감염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공동묘지는 기계로 파헤쳐졌습니다. 길고 깊은 참호였습니다. 시신들은 이름도 관도 아무것도 없이 차례차례 던져졌습니다. 오직 시체뿐이었습니다. 끝없는 죽음의 행렬. 한 병사는 그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이 숫자가 아니라 침묵이었다고 썼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삽소리와 굴착기 엔진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적십자가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음식, 혈청, 의사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다른 수용소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벨제는 달랐습니다. 사망자 수가 아니라 생존자들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령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갈비뼈가 칼날처럼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각자 아무도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였고 다른 이들은 겨우 걸친 넉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몇 주 동안 구석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이가 들끓었고 피부에는 상처가 있었으며 온몸에 감염이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 명은 강간당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단순히 포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무너졌습니다. 한 명은 전출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소총을 놓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훈련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 이름이 없는 것, 그저 가슴에 떠나지 않는 무게처럼 느껴지는 것.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일부는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르는 여인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는 하루 종일 원을 그리며 걸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시체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의 얼굴을.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은 영국과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극장, 뉴스, 공개 행사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선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베르겐 벨제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진 것은 단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최악의 것은 사진에 없었습니다. 냄새에, 소리에, 얼굴에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수용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 및 군사 인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란을 피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미 소문, 고함, 비난이 있었습니다. 군대는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승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희생자만 있었습니다. 한 장교는 편지에 어떻게 누군가가 이런 것을 조직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느리고 계산된 잔혹함이었습니다. 학살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방치였습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결정한 것처럼, 심지어 빠르게 죽일 가치조차도 없다고 말입니다. 아직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옷, 물, 따뜻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일부는 울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한지 아니면 같은 지옥의 다른 부분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족, 친구, 막사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 제복을 입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카메라가 자신들을 향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그저 오늘이 며칠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자유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영국 공식 문서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시신 하나하나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언론인들은 기사를 썼고 의사들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병사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 누군가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 추정치에 따르면 며칠 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매 시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총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폭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방치, 질병,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수용소는 야외 병원으로 변했습니다. 임시 침대, 더러운 담요, 역부족인 간호사들, 교회, 창고, 인근 건물 등 모든 곳이 사용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직 숨쉬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부족했습니다. 장티푸스가 확산되었습니다. 이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피 묻은 장갑을 끼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식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군대의 사기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수용소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매시간 시신을 싣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누군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새로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병사들은 시신을 옮기는 일에만 배정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부는 낮은 목소리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그저 일하면서 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뇌가 연결이 끊긴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작업의 일부였습니다. 한 병사는 최악은 시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신에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수용소 한 구석에서 그들은 아이들의 시신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듯이 하나 위에 다른 하나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기 없는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몇 분 동안 아무도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없이 시신들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의사가 젊은 여성을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고열에 시달렸고 숨을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액체를 주고 덮어주고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잠시 나아지는 듯 했지만 이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사는 거의 살 뻔했다. 단 하루만 더 필요했을 뿐인데 그녀에게는 그 하루가 없었다고 썼습니다. 수용소의 청소는 계속되었습니다. 임시 샤워실이 설치되었습니다. 막사는 소독되었습니다. 깨끗한 옷이 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임시적이었습니다. 벨젠의 상황은 일주일 만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결코 해결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영국 당국은 공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유일무이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그것을 부인하려 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미지, 모든 증언, 모든 서류가 보관되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최악의 상황은 나중에 온다고 썼습니다. 수용소가 아니라 돌아와서 말입니다. 집에서 이야기하려 할 때. 누군가가 과장한다고 말하거나 그것이 현실일 리 없다고 말할 때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보았고 냄새 맡았고 만졌던 것이라고. 한 장교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설명할 단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문구라도 너무 부드럽거나 너무 가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곳에 있었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들은 임시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부는 회복되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밤에 사망했습니다. 다시 걷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던 한 여인이 빵을 요구했던 이야기, 담요를 주자 미소를 지었던 한 아이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드물었지만 매우 가치 있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계속해서 도착했습니다. 수용소의 다른 지역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막사에서, 잊혀진 구석에서.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아무도 총 몇 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수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숫자는 부차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미리 구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책임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도망쳤습니다. 다른 일부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는 이미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처벌할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범죄는 이미 100일에 저질러졌습니다. 수용소의 냄새는 옷에, 피부에, 기억에 배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이 정상적으로 식사할 수 있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다른 일부는 결코 다시는 정상적으로 식사하지 못했습니다. 강한 냄새를 맡을 때마다 몸은 벨젠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수용소의 가장 오염된 부분이 폐쇄되고 마지막 시신들이 묻혔을 때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장소 자체가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마치 그 땅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처럼. 영국인 사령관은 그곳이 단순한 전쟁 범죄가 아니었다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문명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말입니다. 그곳에서 행해진 일은 갈등의 일부로 이해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더 어둡고 더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체로 덮여 있었습니다. 밟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를 통제한 후 영국군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을 보고 생존자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재구성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자들과 대화해야 했습니다. 여러 독일군 병사들이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도망쳤고 몇몇 하급 경비원과 행정 직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워하거나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군은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수용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왜 아무도 그렇게 많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서류가 불에 타거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독일군 포로들은 모호하거나 모순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경우에 영국군은 이름 목록, 근무 시간표, 의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괴되었거나 아예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방치, 더러움, 굶주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류가 아니라 시신에 있었습니다. 한 영국 장교는 그것이 누락된 조각들로 퍼즐을 맞추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너무 약하거나 겪었던 모든 일 때문에 혼란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진술을 수집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가능한 모든 사람과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송, 구타, 도움 없이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름, 날짜, 세부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각자가 공포의 다른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영국군은 기록을 남기고 일부 인터뷰를 녹음하고 정보를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 재판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벨젠에서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장교들 사이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체포된 독일군을 즉시 처벌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절차를 깨끗하고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세계가 나치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규칙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공포 후에도 질서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영국 병사들은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독일군 포로들을 구타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함소리, 복수. 그러나 지휘부는 그러한 충동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명확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문하지 말고, 처형하지 말고, 이유 없이 학대하지 말라. 모든 것은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행동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베르겐-벨젠에서 일어난 일이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부 사항이 기록되었습니다. 수용소의 여러 경비원들은 생존자들 자신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 굶주림 공포가 얼굴을 변형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자신들을 때리고 굴욕을 주거나 물 없이 죽게 내버려둔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반복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보다 공식적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수용소 내의 지휘 계통을 재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명령했고, 누가 복종했으며, 누가 침묵했는지 말입니다. 각 증언은 다른 증언과 비교되었습니다. 일치점 오류, 모순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사실과 의심스러운 것을 걸러내야 했습니다. 막사에서 손으로 쓴 몇몇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름, 문구, 날짜가 적힌 작은 종이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이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처벌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주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단서를 추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증인들이 너무 아프거나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말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국군은 통역사를 데려왔습니다.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독일어나 영어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역이 필요했습니다. 일부는 폴란드어를, 다른 일부는 러시아어를, 또 다른 일부는 헝가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각 그룹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말할 수 있도록 임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생존자들 자신이 쓴 글도 나타났습니다. 편지, 흩어진 페이지들, 옷 속에 보관하거나 땅에 묻어두었던 글들, 일부는 연필로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누가 죽는 것을 보았는지, 매일 밤 무엇을 꿈꾸었는지, 그것들은 종이에 갇힌 기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글에서 무관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동안 담배를 피우는 경비원들, 아픈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지나치는 장교들, 무시하는 습관, 그것이 그들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행해진 일뿐만 아니라 행하지 않은 일도 말입니다. 영국 병사들은 그 메모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누군가가 그렇게 많은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지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방치였습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지속된 방치.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말입니다. 다른 해방된 수용소에서도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우슈비츠, 다하우, 마이다네크. 각자 자신만의 공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제는 달랐습니다. 사망자 수가 아니라 생존자들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천천히 부서지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끝없는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영국군 고위 지휘부는 더 많은 인력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통역사. 매일 새로운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도. 그들은 밤마다 수집된 것을 비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 회의 중 하나에서 한 중위는 용의자 경비원 명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름, 성, 가능한 범죄. 대부분은 남자였지만 여자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무 막대기로 채찍질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부족했지만 반복되었습니다.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교대로 신문했습니다. 일부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울었습니다. 한 명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단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영국군은 모든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문서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판단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벨젠에서 겪었던 일은 비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일부 증언은 비디오로도 녹화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얼굴, 멈춤, 눈물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텍스트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교육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 시간이 지나도 말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독일인 포로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들의 재판이 준비되었습니다. 일부는 침묵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이미 명확했습니다. 소리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과 같은 간이 침대를 공유했습니다. 영국군 팀은 첫 진입 다음 날 수용소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구조를 연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통을 넘어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말입니다. 부지 한 구석에서 낮고 평평한 지붕에 창문이 없는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입구는 2개의 못 박힌 널빤지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널빤지를 제거했습니다. 안에는 녹슨 계단이 지하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탁했습니다. 안쪽에는 부서진 간이 침대, 습기찬 벽, 먼지로 막힌 배수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고 표지판을 붙이고 폐쇄했습니다.
다른 한쪽 끝에서는 격리된 벽돌 건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벽은 푹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없었습니다. 부서진 램프 하나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격리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닥의 흔적과 문틀 가장자리는 내부에서 잠겨 있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정확한 용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헛간 아래에서 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리자 잔해로 가득 찬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유기 잔해뿐만 아니라 천, 밧줄, 심지어 금속 조각들도 있었습니다. 그 기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즉시 봉쇄되었습니다. 몇몇 구조물은 사용 가능한 지도에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최근에 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일부는 이미 폐허 상태였습니다. 군사 기술자들은 수용소의 새로운 전체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미터가 측정되었습니다. 좌표가 설정되었습니다. 학술적인 목적이 아니라 증거로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지는 4분면으로 나뉘었습니다. 각 팀은 변경하지 않고 기록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기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경로가 설정되었습니다. 숫자 깃발로 지점이 표시되었습니다. 각 발견은 정확한 시간과 위치와 함께 보고되어야 했습니다. 버려진 사무실 중 한 곳에서 발견된 지도들은 철도 노선과의 연결을 나타냈습니다. 손으로 표시된 선들은 도시에서 이름 없는 지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날짜는 없었습니다. 일부는 연필로 계산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거의 모든 지도가 얼룩지거나 부분적으로 불에 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포장되었습니다. 이니셜, 코드, 열이 있는 낱장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물류 목록처럼 보였습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운송용인지 내부 통제용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태와 배치로 보아 작전 문서로 취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용소의 구조는 혼란스러웠지만 무작위는 아니었습니다. 위생적 또는 주거적 논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질서가 있었습니다. 구역들은 조직하기 위함이 아니라 숨기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막사는 눈에 보이는 접근로가 없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막힌 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 팀은 문이 없고 내부에서 블록으로 막힌 방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벽돌을 제거했습니다. 안에는 잔해, 먼지, 도구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격리가 명백했습니다. 보고서는 용도 미상, 수용소 운영 중 접근 금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술자들은 패턴을 그렸습니다. 건물들은 그룹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분리하기 위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안뜰, 중심 공동 지점은 없었습니다. 오직 막사 사이의 통로와 내부 철조망만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끊임없는 분리를 목표로 했습니다. 한 장교는 수첩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장벽, 모든 벽, 모든 구석에는 기능이 있었다. 그리고 그중 어떤 것도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기술 검토 지점이 설치되었습니다. 매시간 4분면간의 데이터가 교차되었습니다. 지도 사본, 사진 기록, 서면 설명이 전송되었습니다. 작업은 느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운영 구조의 증거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의료진이 생존자들을 돌보는 동안 이 데이터는 다른 차원의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비활성 상태처럼 보일 때조차 수용소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얼굴과 비명 소리를 넘어 전체 메커니즘을 문서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군 조직은 이 작업을 조율하기 위해 특별 부대를 지정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나 들것을 휴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측정 도구, 도면, 표시된 테이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곳을 기계처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톱니바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막사에서 색깔별로 분류된 카드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부에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일부에는 기호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들이 정확히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문서의 이니셜과 비교했을 때 일부 패턴이 일치했습니다. 카드들은 손대지 않고 보관되었습니다. 또한 분필 흔적으로 뒤덮인 벽 전체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기호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숫자였습니다. 다른 일부는 단순한 기호였습니다. 장소의 조건 때문에 전체를 보존할 수는 없었지만 부분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정보가 기록되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후 분석을 통해 건축물에서 특정 루틴이 확인되었습니다. 좁은 통로, 한쪽에서만 열리는 문, 막다른 입구.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동성이 아니라 통제에 중점을 둔 기능이었습니다. 미등록된 모든 철거 또는 변경은 금지되었습니다. 제거된 모든 벽돌은 정당화되어야 했습니다. 내부 순환 도면이 완성될 때까지 자재 수집은 중단되었습니다. 영국군은 가스실 없이도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수용소 운영 방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문서화하고 싶었습니다. 수용소는 장소가 아니라 방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단계, 이송, 통제, 제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처형이 아니라 점진적인 소멸이었습니다. 각 공간은 격리, 약화, 분리, 침묵이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군사구조와는 별도로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기능은 수용소의 특정 범죄가 아니라 수용소의 논리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가, 건축가, 의사, 역사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법정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위해서도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런던으로 보내졌습니다. 도면, 다이어그램, 사진은 복사되었습니다. 일부 지도는 손으로 다시 그려졌습니다. 기술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감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측정, 각도, 구조만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몇 초뿐이었다. 누구를 살리려고 할지 선택해야 했다. 응급 초기 작업이 마무리되자 군 당국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을 기능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소는 더 이상 이전 상태로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관리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시설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계층 구조가 조직되었습니다. 각 구역에 책임자가 임명되었고 중간 관리자는 연합작전본부에 직접 보고했습니다. 각 구역에는 자체 관리 계획이 있었습니다. 즉흥적인 조치는 배제되었습니다. 부지의 물리적 배치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의료, 물류, 기술 및 보안 구역을 나누기 위한 새로운 선들이 그려졌습니다.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 운영 경로였습니다. 각 개인은 어느 구역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언제 이동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전문팀이 재고를 관리했습니다. 음식, 도구, 기구, 종이, 약품 등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에 대한 마스터 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추적 표시가 있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물품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본부와 직접 통신하는 내부 통제 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간표, 이송 및 보고서가 조율되었습니다. 사소하거나 중대한 모든 사건은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시간 정확성과 책임자의 서명이 요구되었습니다. 민간인 작업자들, 그들 중 다수는 같은 수용소에서 회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게 안정적인 업무가 할당되었습니다. 일부는 공용구역을 청소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주방, 세탁 또는 담요 수집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근무시간, 감독관 및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또한 순환적인 의료평가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주간별 임상 추적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체중, 천, 소화, 이동성 등이었습니다. 각 개인은 이름이 없더라도 기록 카드를 가졌습니다. 의료진은 군사적 루틴을 그 환경에 적용했습니다. 병동별 목록, 교대조별 통제 시트, 진행 보고서 등이었습니다. 각 의료 막세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상태가 악화되면 빠르게 감지되었습니다. 정신건강 담당자들은 기본적인 관찰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행동 변화를 감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고립, 음식 거부, 야간 비명, 장기간의 침묵과 같은 패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를 기다리지 않고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은 구조적 위생에만 집중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공간의 위생이었습니다. 바닥, 천장, 문, 벽을 세척했습니다. 곤충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오염된 물질을 태웠습니다. 청소는 더 이상 반응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내부 매뉴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으로서가 아니라 명확한 지침의 모음으로서였습니다. 누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데려가야 하는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지 등이었습니다. 그림, 화살표, 색깔이 있는 도표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음식은 단계별 관리 모델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급량은 회복 수준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숫자 패턴이 있었습니다. 액체용은 하나, 부드러운 음식용은 둘, 고형 음식용은 셋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사의 지시 없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요리사들은 매일 인쇄된 계획에 따라 일했습니다. 몇 인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언제 제공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변경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냄비는 각 교대조가 끝날 때마다 세척되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주기와 순서가 있었습니다. 전문 치료를 위한 대기 목록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부는 단순히 추적 관찰만 필요했습니다. 우선순위는 기술회의에서 결정되었고 불평이나 감정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지휘부와 민간지휘부 사이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필요사항, 보고서, 예기치 않은 상황 등을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매일 목표가 있었습니다. 달성 여부가 측정되었습니다. 한 책임자는 새 모델을 한 장의 종이에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느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 여기에 있다. 이 문구는 작전센터의 여러 벽에 복사되어 붙여졌습니다. 응급초기 작업이 마무리되자 군 당국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을 기능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소는 더 이상 이전 상태로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관리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시설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계층 구조가 조직되었습니다. 각 구역에 책임자가 임명되었고 중간 관리자는 연합작전본부에 직접 보고했습니다. 각 구역에는 자체 관리 계획이 있었습니다. 즉흥적인 조치는 배제되었습니다. 부지의 물리적 배치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의료, 물류, 기술 및 보관 구역을 나누기 위한 새로운 선들이 그려졌습니다.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 운영 경로였습니다. 각 개인은 어느 사분면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언제 이동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전문팀이 재고를 관리했습니다. 음식, 도구, 기구, 종이, 약품 등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에 대한 마스터 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추적 표시가 있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물품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본부와 직접 통신하는 내부 통제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간표, 이송 및 보고서가 조율되었습니다. 사소하거나 중대한 모든 사건은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시간 정확성과 책임자의 서명이 요구되었습니다. 민간인 작업자들, 그들 중 다수는 같은 수용소에서 회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게 안정적인 업무가 할당되었습니다. 일부는 공용 구역을 청소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주방, 세탁 또는 담요 수집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근무 시간, 감독관 및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또한 순환적인 의료평가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주간별 임상 추적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체중, 천, 소화, 이동성 등이었습니다. 각 개인은 이름이 없더라도 기록 카드를 가졌습니다. 의료진은 군사적 루틴을 그 환경에 적용했습니다. 병동별 목록, 교대조별 통제 시트, 진행 보고서 등이었습니다. 각 의료 막사에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상태가 악화되면 빠르게 감지되었습니다. 정신건강 담당자들은 기본적인 관찰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행동 변화를 감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고립, 음식 거부, 야간 비명, 장기간의 침묵과 같은 패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를 기다리지 않고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은 구조적 위생에만 집중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공간의 위생이었습니다. 바닥, 천장, 문, 벽을 세척했습니다. 곤충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오염된 물질을 태웠습니다. 청소는 더 이상 반응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내부 매뉴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으로서가 아니라 명확한 지침의 모음으로서였습니다. 누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데려가야 하는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지 등이었습니다. 그림, 화살표, 색깔이 있는 도표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음식은 단계별 관리 모델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급량은 회복 수준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숫자 패턴이 있었습니다. 액체용은 하나, 부드러운 음식용은 둘, 고형 음식용은 셋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사의 지시 없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요리사들은 매일 인쇄된 계획에 따라 일했습니다. 몇 인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언제 제공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변경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냄비는 각 교대조가 끝날 때마다 세척되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주기와 순서가 있었습니다. 전문 치료를 위한 대기 목록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부는 단순히 추적 관찰만 필요했습니다. 우선순위는 기술회의에서 결정되었고 불평이나 감정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 지휘부와 민간 지휘부 사이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필요사항, 보고서, 예기치 않은 상황 등을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매일 목표가 있었습니다. 달성 여부가 측정되었습니다. 한 책임자는 새 모델을 한 장의 종이에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느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 여기에 있다. 이 문구는 작전센터의 여러 벽에 복사되어 붙여졌습니다. 수용소 주변에는 조명을 설치한 새 기둥들이 세워졌습니다. 감시용이 아니라 야간 사고를 방지하고 아픈 사람들의 이송을 용이하게 하며 의료진이 방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부 경로는 처음에는 분필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석회로, 나중에는 나무 널빤지로 표시되었습니다. 각 길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료 통행, 보급품 운송, 대피 경로, 휴식 구역. 이러한 조치로 수용소는 더 이상 단순한 비상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기능적인 단위가 되었습니다. 병원도, 변경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것, 즉 다른 삶의 형태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였다.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것들은 더 이상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다. 캠프대에서 여러 주 동안 완전한 통제 끝에 연합군 당국은 장소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목표는 더 이상 구출하고 조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들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환경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사망했고 마을은 황폐해졌으며 그들의 국가는 다른 당국의 통제해 있었습니다. 일부는 자신이 정확히 어느 대륙에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송화는 자동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명단은 다른 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의료 기록이나 행정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능한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폴란드어, 헝가리어 또는 체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언어별로 그룹화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출신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또는 통치권이 바뀌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영국군은 연락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그곳에서 생존자들은 이름, 주소, 표식과 같은 단편적인 정보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역의 색깔이나 선생님의 성과 같은 모호한 기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단서든 유용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양식이 공백과 함께 인쇄되었습니다. 읽거나 쓸 줄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가리키거나 그리거나 발음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통역사들이 협력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지역에 있는 난민 기록과 정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친척을 찾으려 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단지 박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귀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명확한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고위 지휘관들은 발견된 모든 것을 어떻게 제시할지 논의했습니다. 더 이상 군사 보고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문서, 사진, 지도, 도면으로 구성된 폴더가 조직되었습니다. 정부, 언론, 법원 등 다양한 수준을 위한 사본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가혹한 이미지는 경고와 함께 보관되었습니다. 허가 없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정을 막기 위해 증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제공되었습니다. 본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수용소에 접근한 기자들은 더 이상 단순히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기사를 보냈습니다. 일부는 출판되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보류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장면이 대중이 발생한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설까봐 우려했습니다. 영국 당국은 그러한 경우에 대한 프로토콜을 정의했습니다.
모든 방문객은 담당관과 동반해야 했습니다. 허가 없는 직접 인터뷰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생존자에 대한 존중과 장소의 내부 안정성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적십자는 공동선언문 작성에 협력했습니다. 그곳에는 조건, 진전 및 한계가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대사관, 조직 및 지역 사회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균형을 맞추는 문서였지 마무리를 알리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캠프는 계속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과 지점으로서였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많이 죽지도 않았습니다. 리듬이 달랐습니다. 더 느렸지만 더 깊었습니다. 생각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의 장교들은 주요 임무가 더 이상 의료나 물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임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소속감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했습니다. 간단한 대화가 명확한 단어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전에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때때로 대답은 달랐습니다.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일부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와 관련 없는 새로운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기록은 수정 없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영국인들은 그러한 결정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단지 동반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류에는 본인이 진술한 배 따르면 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었습니다. 확인도 대조도 없이 단지 그 말에 대한 믿음뿐이었습니다. 또한 임시 문서도 발급되었습니다. 여권은 아니었지만 연합군 지역에서 유효한 신분증이었습니다. 이동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여기나 쉼터에 나타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행정적으로 다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신분 확인 및 문서화 작업과 병행하여 또 다른 긴급한 필요가 다루어졌습니다. 즉,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전에 그들의 집이 있던 곳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륙 밖의 연합기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미국, 캐나다 또는 남아메리카와 같은 장소로의 이동 옵션이 나타났습니다. 빠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비자, 출국 허가, 안전한 경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한 출국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은 특별 등록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동기, 가족 상황, 건강 상태가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몇 주 또는 심지어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캠프 밖에 중간 숙소가 마련되었습니다. 호텔은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건물이었고 당일 체류가 가능하도록 허가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생존자들은 안정적인 음식, 깨끗한 침대,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더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기본적인 수업도 시행되었습니다. 언어를 가르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권리, 절차, 서류에 서명하는 방법도 설명했습니다. 교육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이들은 잊었던 알파벳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날짜, 도시 이름,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 기차역에 나타나는 방법이 가르쳐졌습니다. 세상에서 이동하는 데 필수적인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그림과 짧은 문구로 인쇄되었습니다. 국적과 언어별로 배포되었습니다. 각 개인이 통역사나 동반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들에게 자율성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 단계의 책임자들은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군인도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무원이었고 다른 이들은 인도주의 기관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섬세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 공격적이지 않게 말하는 방법, 압력을 가하지 않고 듣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합군 지휘관 회의에서는 생존자들이 예고 없이 새로운 캠프로 옮겨지는 것을 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든 것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오래 머무를 것인지, 누가 그들을 맞이할 것인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아무도 이유를 모른 채 이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적힌 종이가 주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출국을 원하는지, 근처에 머무르기를 선호하는지, 가족을 찾고 싶은지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그들이 서명하고 보관되었습니다. 또한 종교 단체와도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지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친척이나 수용 공동체와 연락을 용이하게 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편지, 짧은 메시지, 생존 신호가 보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받은 한 전보에는 우치는 로지에 사는 사라 애를 찾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다음 번호로 회신하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메시지는 자원봉사자들이 목록을 손에 들고 막사를 돌아다니며 읽었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다른 때에는 침묵이었습니다. 중앙 게시판이 설치되어 이름들이 게시되었습니다. 각 열에는 나라 또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는 이름을 찾으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연결은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울음, 포옹, 끊어지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항상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확실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흥미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쳐서였습니다. 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이미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임자들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결정이 존중되었습니다. 일부 국제기관들은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국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유효한 증명서로 일하거나 여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각각 번호가 매겨지고 인장이 찍혔습니다. 내부 보고서에는 이 단계가 이전 단계보다 느리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수단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제안할 뿐이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문서화되었습니다. 작성된 종이, 찍힌 사진, 시작된 여행. 모든 움직임은 별도의 파일에 기록되었습니다.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각 개인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외부 관찰자는 그들을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시작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문구는 여러 보고서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당시의 정신을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환이었습니다. 이송과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캠프는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막사들은 하나씩 폐쇄되었습니다. 이전에 수백 명이 잠을 자던 공간에는 이제 텅 빈 침대와 접힌 담요만 남았습니다. 영국 당국은 현장에 대한 마지막 조사를 조직했습니다. 운영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명확한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각 구역의 사진이 찍혔고 업데이트된 도면이 그려졌으며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의료진에게 관찰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상 기록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것의 요약으로 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문적인 문구로 썼습니다. 다른 이들은 짧고 거의 개인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또한 민간 책임자들에게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거쳐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결정이 유용했는지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록은 여러 사본으로 보관되었습니다. 하나는 캠프에, 다른 하나는 런던으로, 세 번째는 연합군 지휘부에 보내졌습니다. 각 사본에는 시간 기록과 진본 서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캠프는 방치의 상징이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덕분에 재건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최종 문서에 기록된 일반적인 성찰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 중 일부였습니다. 경험 없이 와서 현장에서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는 다른 곳에서 비슷한 임무를 계속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저는 도우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없이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은 제목 없는 파일에 보관되었습니다. 단지 민간인의 증언 1945년 5월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임시 표지판이 부지 주변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공식 명령 없이는 건드리거나 거주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존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문서적 필요성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캠프는 증거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작업은 기술적인 것이었습니다. 쓰레기 제거, 기본적인 청소, 울타리 수리였습니다. 의식은 없었습니다. 공개 행사도 없었습니다. 폐쇄는 처음부터 이루어진 모든 일처럼 조용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폐쇄 문서 중 하나에서 한 장교는 이곳의 역사는 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벽에서 나온 것에 있습니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이 문구는 여러 사람들이 개인 노트에 베꼈습니다. 지침으로서가 아니라 냉혹한 진실로서였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송된 사람들은 캠프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항상 알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몇 달 동안 이루어진 일이 전과 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문서는 번호가 매겨진 상자에 모아졌습니다. 이름 목록, 대피 경로, 작전 연대기, 편지, 사진, 도표가 포함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에 충분한 완전한 기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 있는 막사도 주인이 없는 물건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헌사가 아니라 증거로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은 잊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세상을 재건하는 작업은 캠프가 끝난 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무 복도, 임시주방, 판자로 만들어진 사무실 사이에서 말입니다. 거기서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맞서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지휘관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메인홀에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유지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름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만 있었습니다. 베르겐벨젠에서는 수천 명이 굶주림, 열병, 불결함, 방치로 사망했습니다. 시신들은 막사들 사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살은 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인체 잔해로 덮여 있었습니다. 충분한 약도 없었고 전염을 막을 조건도 없었습니다. 감염은 통제 불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영국군은 1945년 4월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발견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사진, 영상물, 의료 보고서, 이름 목록 등이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연합군 재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전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문서, 소지품, 유해 등이 수습되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증언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중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캠프는 비워지고 해체되었지만 그 위에 다른 것이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명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공개되었습니다. 벨젠에 대한 모든 이미지, 모든 데이터, 모든 증언은 직접적인 출처에서 비롯됩니다. 해석이나 추가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 확인된 사실만 있을 뿐입니다. 일어난 일은 의료팀, 사진작가, 기자, 군인들에 의해 정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기록 보관소, 이미지,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변함없이 남아 있습니다.